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정현주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활동했던 여성운동가로서 미 군정기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의원으로 활동했던 네 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원과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여성국장을 지낸 박승호라는 여성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의경, 황신덕, 박현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부녀국장 박승호. 출생과 어린 시절입니다. 박승호는 수원에서 이녀 중 맏딸로 태어났다. 가정 형편이 풍족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가득 받으며 자랐다. 어머니는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여학교 선생님으로 또 전도 부인을 하면서 자녀 교육에 정성을 다한 분이었다. 박승호는 1910년 어머니가 선생님으로 있는 수원 삼일여학교의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삼일여학교는 이화학당을 세운 스크랜튼 선교사가 1902년에 수원에 세운 학교였다. 박승호가 이 학교에 다닐 때 단짝 친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이었다. 삼일여학교를 졸업한 후 박승호는 이화학당 대학과에 입학하여 1915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에는 원주교회 부석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다. 일본 유학과 귀국 후 활동. 박승호는 1919년 3.1 운동이 실패한 후 일본 유학을 결심하여 도쿄의 쯔다 여자 영학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며 1924년 28살이 되던 해에 졸업했다. 유학 시절 박승호는 박순천, 황신덕과 함께 지내면서 조국에 대해 또 조선 여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들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 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친구들이었다. 유학 시절 박승호는 인생의 반려자인 남편 최승만을 만났다. 그는 도쿄 관립 외국어학교 노후과를 다니면서 도쿄 조선기독교 청년회 활동을 벌였고 28 독립선언 발표에도 참여했다. 1922년 8월 귀국하여 정동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공부를 마친 다음 귀국해서 남편 최승만과 함께 박승호는 동아일보사 기자가 되었다. 남편 최승만은 신동아 여성 잡지부장으로 일했고 박승호는 동아일보 학예부에서 일했다. 최승만은 1936년 송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관련 일장기 말소 사건 때 동아일보사를 퇴직하였다. 후에 연희대학교 교수, 인하공과대학 학장을 지냈고 1988년에 별세했다. 박승호는 동아일보 기자활동을 하면서 라디오에 나가서 의식주 가정생활의 합리화와 아내의 지위 등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또 양재 강습회도 열어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일제 말기 1940년 박승호는 박순천, 황신덕과 함께 여성 계몽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경성가정여숙을 설립하여 교장이 되었다. 경성가정여숙은 후에 중앙여자고등학교가 되었다. 해방 후 여성단체 활동. 1945년 해방 직후 박승호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좌우익 여성이 함께 조직했던 건국부녀동맹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동맹은 신탁 통치안에 대해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반목하고 분열하였다. 박승호와 박순천 등 우익 여성들은 건국부녀동맹을 탈퇴하여
1946년 4월 5일 독립척성애국부인회를 발족시켰다. 이 단체 회장의 박승호, 부회장의 박순천, 황기성이 선출되었다. 개회사에서 박승호는 빛나는 반만년의 역사를 묵히고 침묵을 지키고 있던 우리 여성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가 새로 살아옴과 함께 다시 살아왔습니다. 1,500만 여성이여 한데 뭉쳐 우리 조선을 찾읍시다 라고 외쳤다. 해방이 되면서 여성의 역사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다짐과 희망을 밝힌 것이었다. 박승호를 비롯해 이 시기 여성단체들은 자주독립국가건설, 자주경제 확립, 신생활 개선을 강조하며 새로운 국가건설에 여성이 앞장서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승호는 여성계몽 강연회나 여성단체 활동 강연에서 늘 여성의 힘과 여성의 공로를 강조하여 한민족의 독립에 여성의 공헌도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1946년 11월 15일 대한여자국민당, 불교여성총연맹, 가톨릭 여자청년연합회, 여자기독교청년회,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천도교 내수회, 미군정 부녀국 등은 독립 완수는 여성의 단결로 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 여성단체 총연맹을 결성하였다. 총연맹은 국가건설 과제 외에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적 영역, 즉 의회와 행정부의 여성 진출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해방 후 미 군정은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약 3년간 계속되었다.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여성의원에 선출되어 활동. 여성단체들은 여성대표를 정치무대, 즉 입법기관에 참여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박승호는 다른 3명 박현숙, 신의경, 환신덕과 함께 1946년 12월에 출범한 미 군정기 과도입법의원의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입법의원에서 박승호는 일종의 여성 할당제를 주장했다. 즉 여성 대의원 선거를 편법으로라도 22의 수요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 외에 공창 폐지, 남녀 동등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축적 제도를 법으로 금할 것 등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성과도 있어서 공창제는 폐지되었다. 박승호는 공창 폐지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창 단속을 담당하는 여자경찰서를 지원하고자 황신덕과 함께 여자경찰서 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대한부인회 부회장의 선출, 총선거에 출마 낙선. 입법의원 역할이 마무리되어가던 1948년 2월에 박승호는 박순천, 유각경, 최은희, 황신덕, 황해덕 등과 함께 독립촉성애국부인회와 서울시 부인회를 통합하여 대한부인회를 발족시켰다. 한편으로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투표 참여 운동과 여성 후보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선거 홍보 기간에 박승호는 여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여성도 인격체로 활동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지고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고 향상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이 선거에서 박승호는 박순천과 함께 국회의원 입후보 의사를 밝혀 용산에 출마하였다. 전국적으로 출마한 19명의 여성 후보는 전원 낙선했다.
그러나 박승호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 1500만 여성이 희생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분투한 결과 50선거는 완료되었으나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여성들의 단결과 전진을 다짐했다. 대한부인회 부회장, 제1공화국 부녀국장으로 활동.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출범하자 박승호는 사회부 부녀국장에 임명되었다. 박순천, 김알란, 유각경, 황신덕 등이 당시 전진한 초대 사회부 장관에게 박승호가 최고 적임자라고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다. 박승호 국장은 여성의 조직화, 의식주 생활 개선 사업, 문맹 퇴치 운동, 사상과 예의범절 교육을 실시했다. 박승호는 대한부인회를 전국적인 여성단체로 조직하는 데 행정적 뒷받침을 하여 1949년 5월 2일 전국에서 2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대한부인회 전국대회를 열 수 있었다. 이 대회에서 초대 회장의 박순천, 부회장의 박승호, 유각경이 각각 선출되었다. 최초의 거대한 전국적 여성 조직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박승호는 1949년 11월 창덕여중고 교장으로 발령받아 부녀국장에서 퇴임했다. 여성 교육에 집중하고자 했다. 1950년 6.25 전쟁 시 서울에 남아있다가 다른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납북되었다. 북쪽에서 억류 생활을 하다가 1978년 11월 신병으로 사망했다는 평양방송의 발표가 있었다. 박승호는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 6.25 전쟁으로 납북되기까지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여성운동가요, 선구적인 여성 지도자였다. 그는 여성의 작업과 실력 양성,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여성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여성 지도자였다.